삶이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즐거움이 달라집니다. 되도록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 책의 작가는 너무나도 유명한 파울로 코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술사를 통해 작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가는 순례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등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좋은 책들을 남겼지요. 이 책은 이전의 책들과는 달리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줄 좋은 글들을 짧은 글을 통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책의 인상적인 글귀를 보며 책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렵습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결심했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지 단 4줄의 글 속에 큰 가르침이 담겨 있네요. 이번 글도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운명을 비껴가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잘못된 선택이지요. 고통을 회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게 좋습니다. 아이처럼 마음껏 실컷 우세요.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것도 울기지요. 당신은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세요. 상한 마음을 풀 때는 우는 게 최고입니다.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슬플 때는 우는 것.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하기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네요. 겁먹지 마세요. 외로움은 때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심심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자기 자신과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작가의 말처럼 헛된 시간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기 마련입니다. 그중 하나가 나빴다고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조바심을 느낄 때가 많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고요. 하지만 인생은 기니까요. 괜찮다고 넘길 수 있는 자세, 여유롭게 인생을 대할 수 있는 자세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생은 흥미진진해집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 이루고 싶다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뛰고 살아가는 힘이 생기지 않나요? 불행한 사람은 만족이란 것을 모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요. 많이 갖고 나서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그때뿐입니다. 거기서 그칠 리가 없으니까요. 사람의 욕심은 작가의 말처럼 그칠 줄을 모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비교이고 가장 해야 할 것이 만족이라고도 하지요. 행복의 열쇠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든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들 잘 모르지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스스로 조연을 자처하고 살고 있지요. 화창한 날에만 걸으면 어느 세월의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모두가 인생에서 맑은 날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화창한 날만 찾는다면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겠지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 사막이 되니까요. 때가 되면 상처는 아물고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왜 울었는지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조차 다 잊어버릴 테고요.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겠지요. 내 길을 가는 것이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처든 아물게 마련이지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무리 원망스럽더라도 시간이 모두 해결해 주니까요. 자신한테 너그러워지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때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듯 잘하고 있어. 멋져.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연의 순환에는 승패가 없습니다. 오로지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폭군처럼 굴어도 결국은 꽃과 행복을 몰고 오는 봄의 기운에 밀려날 수밖에 없듯 말이지요.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여름도 끝나는 가을에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가젤은 풀을 뜯어먹고 사자는 가젤을 잡아먹습니다. 이 또한 강자와 약자를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일 뿐이지요.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대입니다. 이 순환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어려운 순간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될 테고 잠깐의 영광에 취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구절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러움, 자연의 순환 자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역시 순환일 뿐입니다. 승패가 없는 자연의 순환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저 순환, 변하는 것일 뿐이라는 초연한 자세로 인생을 받아들일 것을 말하지요. 이번에는 꿈을 죽이는 3가지 변명에 대해 보지요. 첫 번째 변명은 시간이 부족해입니다. 엄청나게 바쁜 사람일수록 가까이에서 보면 할 일을 모두 하며 지냅니다. 실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멋진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변명은 지금도 괜찮아입니다. 인생이 위대한 모험이라는 생각은 못한 채 별 고민 없이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공정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워입니다. 원대한 꿈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주어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꿈을 포기하면 아주 잠깐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곧 몸과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질까봐, 좌절할까봐 같은 비겁한 마음 때문에 멋진 싸움을 피한다면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위세 가지는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변명들입니다. 시간이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실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마주치기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겠지요. 미루지 마세요.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끼는 말이지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는 건 말이지요. 더 늦어 도전할 용기조차 여건조차 없다는 변명을 하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도 과거나 미래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오로지 현재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충실하세요. 분명 행복해질 겁니다. 살아있으므로 인생은 근사한 축제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쉽게 등한시합니다. 현재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며 살고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바로 지금 이곳이지요.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을 오롯이 즐길수록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나면 삶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중요한 점은 잃은 것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해야 한 것은 우리 앞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일입니다. 비워진 자리를 새롭고 신선한 것으로 채워보기 바랍니다. 앞서 본 글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마주쳤을 때 여유를 갖고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많으니 얼마든지 고치고 채울 수 있으니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괜히 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꿈을 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꿈을 쫓는 것, 도전을 하는 것.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원없이 이뤄본 사람 아닐까요? 인생은 경주가 아닌 여행입니다. 인생을 너무 앞만 보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승패에 집착하여, 결과에 집착하여, 정작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릴까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소금은 양에 따라 맛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추억도 소금과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없는 이만 못합니다. 추억에 묻혀 과거에 사는 사람이 많지요.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랑에서 잃는 것은 없습니다. 늘 망설이다가 잃게 될 뿐입니다. 짝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공감하겠지요. 짝사랑이 아니라도 사랑을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망설이다가 잃습니다. 사랑도, 사과도 늘 망설이다가 잃습니다. 종종 놀라곤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걸 꽤 어려워해서요. 얼마든지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요. 사랑의 기운을 널리 퍼뜨리려면 용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에, 사랑이라는 표현에 많이 인색한 편입니다. 모순적이게도 사랑한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지요. 작가의 말처럼 표현해서 나쁠 것이 없는데 좀 더 표현하고 살아볼까요?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니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다는 그때 할 거리라고 하지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돈은 좀 못 벌더라도 결코 궁핍하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꿈을 쫓아가세요. 돈은 좀 벌겠지만 결코 풍요롭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진정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생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명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명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쉬운 문제도 나라는 존재가 개입되면 해답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역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도 다른 사람의 문제라 생각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겠지요. 이상으로 파울로 코엘료의 아름다운 책 내가 빛나는 순간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